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공장, 대만의 TSMC, 여기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줄을 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작년에 판 것보다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잠깐만요. 파는 족족 손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회사를 왜 봐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적자는 망해가는 적자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적자입니다. 2년을 심었고 올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540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반, 정확히는 242% 뛰었습니다. 창사 이래 분기 최대입니다. 에이징랜드, 국내 유일의 TSMC 진영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씨앗이 정말 싹 틀지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죠. 디자인 하우스, 이게 정확히 뭘 하는 회사입니까? 쉽게 말하면 번역가입니다. 칩을 설계만 하는 필리스와 실제로 찍어내는 파운드리 사이에서 설계도를 공장이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옮기고 양산까지 책임집니다. 필리스 입장에선 고가의 설계 인프라도 공장과의 복잡한 조율도 없이 칩 하나를 얻습니다. 에이징랜드는 그 다리를 놓아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남이 설계한 걸 대신 그려주는 하청 아닙니까? 거기서 그치면 하청이 맞죠. 그런데 에이징랜드는 설계뿐 아니라 양산 웨이퍼 마진까지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늘수록 이익이 튀는 구조예요. 그런데 국내 유일이라는 말, 마케팅 문구 아닙니까? 진짜 검증된 사실입니까? TSMC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협력사가 7곳뿐인데 그중 한국 기업은 에이징랜드 하나입니다. 알칩, GUC 같은 대만 회사들과 같은 명단에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국내 경쟁사가 온칩스, 세미파이브, 코아시아는 전부 삼성 파운드리 편입니다. 에이징랜드만 TSMC 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삼성 파운드리가 최신 공정 고객을 못 잡으면서 삼성 편 회사들이 다 같이 적자로 미끄러졌거든요. 에이징랜드는 그 흐름과 따로 놉니다. 게다가 접근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1위, 기업암의 최고 등급 파트너 자격도 같이 가졌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에이징랜드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마이너스 마진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유일한 파트너인데 왜 손해를 봅니까? 매출을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작년 매출의 92%가 개발 용역, 그러니까 설계를 해주고 받는 돈이고 실제 대량 생산에서 버는 양산 매출은 8%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개발 매출 원가의 절반 이상이 TSMC에서 사오는 웨이퍼 값이라는 겁니다. C제품을 찍으려면 비싼 최신 공정 웨이퍼를 사야 하는데 지금은 그 값을 매출이 다 못 덮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늘면 그 웨이퍼 값을 매출이 덮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양산은 엔지니어를 더 붙일 필요 없이 칩 하나당 매출이 반복되거든요. 8%짜리 양산 비중을 키우자는 게 이 회사의 전체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적자는 부실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를 2배로 늘리고 이 카자리를 미리 사두느라 나는 돈이죠. 이걸 심는 단계라고 부른 겁니다. 그 논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마진이 안 붙으면 그냥 덩치만 큰 적자 아닙니까? 싹이 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숫자로 보시죠. 작년 내내 분기 매출이 150억 안팎이었는데 4분기에 260억, 올 1분기엔 540억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갑니다. 개발해둔 칩들이 양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마진이 돌아섰습니다. 작년 마이너스 0.6%였던 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올 1분기엔 플러스 6.9%, 적자 폭도 79억에서 30억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딱 한 분기입니다. 이게 유지되고 더 올라와야 진짜 증명이죠.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 540억,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한 번 몰아친 일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 우려가 맞을 수도 있어 백로그를 봐야 합니다. 턴키 매출은 원래 프로젝트 사이클을 타서 분기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뒤를 받칠 일감이 쌓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매출이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뒤를 받쳐줄 일감은 쌓여 있습니까? 최근에 대형 계약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차세대 기업용 SSD 컨트롤러 설계 318억, 스토리지 컨트롤러 양산 254억, 국내 AI 멜리스 모빌린트 154억, 이게 다 작년 매출의 상당 부분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손잡은 건 의미가 큽니다. 단순 설계 대행을 넘어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고부가 영역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계약을 따도 실제 매출로 잡히는 건 한참 뒤 아닙니까? 지금 실적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수금을 본 겁니다. 계약 부채가 이미 950억 밀려 있고 그게 분기마다 매출로 풀리는 중이에요. 수주와 실적 사이의 시차를 선수금이 메워줍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 부채 비율이 300%던데요? 이 정도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부채를 뜯어보면 그림이 다릅니다.
부채 1,600억 중 950억이 계약 부채. 그러니까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입니다. 갚을 빚이 아니라 이미 받아둔 미래 매출이에요. 선수금이 950억이나 밀려 있다는 건 그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는 강한 수요 신호입니다. 실제로 1분기에 이 선수금이 300억 줄었는데 그게 그대로 매출로 잡혔습니다. 순수 빌린 돈에서 보유 현금을 빼면 순차입은 140억 수준. 소형 성장 기업치고 재무는 통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좋게만 들리는데요. 그럼 이 투자가 틀리려면 뭐가 어긋나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진 증명 실패. 방금 그 6.9%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면 그냥 저마진 회사죠. 둘째, 현금 소진. 아직 영업에서 돈이 나가는 중이라 양산이 늦어지면 추가 조달이 필요합니다. 셋째가 희석입니다. 올 3월에 전환사채 450억을 발행했어요. 주가가 전환가 31,000원을 넘으면 발행 주식의 13%가 새로 풀립니다. 지금은 주가가 그 아래라 잠자고 있지만 오르면 물량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지금 이 주식 비쌉니까 쌉니까? 적자라 흔히 보는 지표는 안 나올 텐데요. 적자라 이익 기준 지표는 안 나오니 자산과 매출로 봅니다. 재밌는 건 같은 국내 디자인 하우스인데 삼성편 가온칩스는 순자산의 12배, 에이징랜드는 3.8배에 거래됩니다. 셋 다 적자인데 이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 격차, 시장이 이유가 있어서 할인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싼 게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삼성이나노 양산 기대가 가온칩스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에이징랜드엔 양산 증명 대기라는 할인이 붙어 있죠. 그 할인이 좁혀지느냐? 그게 이 종목의 전부입니다. 만약 올 1분기 매출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매출 기준 밸류는 1.3배까지 내려옵니다. 가온칩스가 받는 프리미엄의 일부라도 따라잡으면 재평가 여지가 큰 거죠. 물론 그 전제는 양산이 이어지느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삼성리스크와 따로 노는 한국 유일의 TSMC 진영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2년의 씨앗 심는 적자를 지나 올해 양산이라는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건 확신이 아니라 검증 중인 이야기입니다. 마진이 유지되는지, 현금이 버티는지, 전환사채 물량이 어떻게 풀리는지 분기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며 따라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더 깊은 숫자와 검증은 알파인더 홈페이지 기업 분석 리포트에 정리해뒀습니다. 종목을 보는 눈을 넓히고 싶으시면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